동일 아이디어 하루 1분 생각하기를 실천하는 선가이버입니다. 태평양 쓰레기 1분. 석유업체가 만든 재활용 영상이다. 재활용률이 독일이 65%, 한국이 59%, 플라스틱의 경우 62%라고 한다. 이것은 플라스틱 여론으로 사용한 경우도 포함한 수치이며 실제 재활용은 23%이다. 현재는 석유의 가격이 하락하여 플라스틱 원재료의 가격도 내려가서 재활용을 하면 할수록 손해이다. 재활용 마크 첫 번째 PET는 가볍고 투명하며 산소나 탄산의 이동을 잘 차단하여 생수병이나 음료수 병으로 자주 사용된다. 하지만 세균 번식에 취약한 단점이 있다. HDPE는 녹는 점이 높고 유해 물질이 거의 나오지 않으며 단단하여 전자레인지 사용용기, 의료용, 장난감 소재로 많이 사용된다. PVC는 단단하고 잘 깨지지만 가소제를 첨가해 부드럽게 해서 생필품을 만들고 있다. 가소제가 환경에 따라 녹아나올 가능성이 있어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태울 때 환경 호르몬과 독성 물질이 많이 나오고 재활용을 위해 특별한 처리가 필요하다. LDPE는 비닐봉지 소재로 점일도로 가볍고 유연하며 신축성이 좋은데 환경 호르몬이나 독성 배출 위험이 없다. PP는 가벼운데 강하며 내구성도 좋은 천하무적 플라스틱이다. 녹는 점이 높고 세균이 잘 번식하지 않으며 화학약품에도 강하다.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PS는 잘 찢어지고 마찰에 약하다. 스티로폼이 PS에 발포제를 넣어 만든 것이다. 냄새가 없어 요구르트병 등 식품 용기 사용하지만 열에 약하고 높은 온도에서 유해 물질이 나온다. 재활용이 대부분 불가. 아덜은 열에 녹지 않고 타는 플라스틱, 배출량이 적은 여러 재질을 섞은 등 나머지를 모두 포함하여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높은 재활용이 가능하려면 정부 차원의 제도 마련과 기업의 노력도 중요하다. 의외로 잘 만들었네요. 정리도 잘 되었고요. 정부 차원의 제도 마련을 이야기하다니 허허. 무조건 싸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을 생각해서 혼합 소재를 사용 안 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일회용품의 소재 통일화가 절실합니다. 강하류 쓰레기 수거 1분. 어제 낚시에 쓰이는 납돌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납돌 문제는 상당히 많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납을 먹어서 납중독으로 죽어가는 새의 모습과 유명한 낚시터 물속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많은 납돌을 보여주는 영상들이 많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문제점을 제기하였지만 싼 가격과 높은 비중으로 다른 금속보다 무게가 무거워서 대체품이 없는 실정입니다. 예전에 대체품을 사용하는 영상을 봤지만 납돌로 모두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유는 무게 때문인데요. 원자번호 82번 밀도 11.3g이며 철은 원소번호 26번 밀도 7.8g으로 무게도 무거운데 녹는 점이 327도로 완전 사기 옵션입니다. 그래서 다른 대체품이 없는 것입니다. 이상의 이유로 모든 낚시인이 애용한 필수품이 된 것입니다. 환경에 안 좋은 것은 모두 알지만 대체품이 없어서 규제도 하지 않고 가격도 저렴해서 누구나 한번 낚시 나가면 5개 이상은 버리고 오는 것이죠. 예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철 제품의 부식을 막기 위해 도금을 많이 애용합니다. 대체품이 없다면 녹아서 환경에 해가 안 되게 도금이나 합금 기술을 조금만 연구하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누구도 관심이 없습니다. 납돌이 너무 저렴해서 돈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정부 규제가 답이지만 사소한 것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서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하는데 눈에 보이면 그때는 이미 늦기 때문에 보여주기도 어렵습니다. 납이 자동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기술이 나오면 가격이 상승하여 그때서야 다른 대체품을 찾으려고 연구개발할 것입니다. 이 방법 말고는 저렴한데 가공도 편한 납의 사용을 막을 수는 없어 보입니다. 이런 사소한 것에도 정부가 관심을 가지면 환경은 살릴 수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를 요청합니다. 우리가 버린 납돌이 여기저기 물고기 몸에 쌓여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는 시점에는 늦게 됩니다. 막을 수 있을 때 막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매일 동일 아이디어 1분 생각하기를 실천하고 전파하는 선가이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